전 이거 잠깐 네. 말씀을 듣다가 네. 궁금했던 건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사실 굉장히 아주 거대 유통 전통적인 유통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몇 년 사이에 뭐 마켓컬리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뭐 새벽 배송이라든가 네. 아주 빠른 배송을 무기로 굉장히 좀 시장을 많이 음. 이렇게 파고들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보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사실 훨씬 더 누적된 전통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이렇게 온라인에 빨리 네. 변신하지 않았나라는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은 그만큼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업들이 그 업태별로 데이터를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통 그룹이 있는데 뭐, 예, 여러 편의점별로, 채널로 들어왔는데 예. 여러 채널 들어온 데이터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들이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뭐 슈퍼는 예. 슈퍼대로, 백화점 그렇죠. 백화점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뒤늦게 이제 이걸 통합시키는데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IT 기업들은 아예 자기들이 IT 회사로서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오프라인 유통 회사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도 느리고 사람들도 그냥 오프라인 유통에 최적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좀 중앙 집중적인 어떤 데이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빨리 개발해야 되고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어렵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또 너무 네. 그 소비자들의 그 네. 소비 패턴은 빠르게 네, 변하고, 또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변하니까 뭐,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똑같은 고민이신 거잖아요. 교수님도 네. 너무 이 유통 환경이 빠르게 네. 변해서 이게 지금 예. 논문 쓰고 네. 예측을 하려고 네. 보면 막 변해 있는 거랑 예, 똑같은 예. 어쩌면 아주 비슷한. 맞습니다. 네. 특히 그래서- 유통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이게 뭔가 정책이라는 게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사실 이게 뭔가 또 너무 이 업태는 빠르게 변하면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도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침 빅데이터 얘기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비대면 유통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시면서 빅데이터 접목은 온오프라인 통합 등 물류 혁신 그리고 로봇 등을 이용한 고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꼽으셨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바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사실 또 비대면 유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64만 개 정도 구축한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400만 개로 네, 2020년까지 2020년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100만 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까지 400만 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약간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유통 네. 빅데이터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얘기해 주셨고, 그죠? 네. 예.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게 된 배경도 사실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됐나요? 네, 그동안 업계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라인상에서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고 데이터가 많을 걸로 보이지만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표준화를 시켜달라. 그래서 상품 정보를 표준화를 시키고 그거를 구축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AI를 도입해서 유통 분야에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 상품 정보에는 뭐 상품명, 이미지, 그다음에 용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식품 경우에는 뭐 성분, 칼로리, 이게 알러지 성분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유통 표준 코드라고 하는 그 바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들을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을 하게 된 거였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디지털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 DB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깐깐해졌거든요. 굉장히 깐깐해졌는데 사실상 그 다 평을 일일이 검색해보고 쇼핑몰들을 다 비교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당뇨 환자다 그러면 그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품들을 추천하는 서비스 이런 어플들을 개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 상품 정보 자체가 이제 표준화되기를 원했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원인에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네. 국가에서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네. 400만 개까지 구축을 하면 분명히 네. 또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네. 점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네. 유통업체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유통업체의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 제조업체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네. 앞으로 뜰 수 있는 상품을 미리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들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판매되는 추이를 보고 아 이건 내가 더 많이 더 투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건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밸류 체인상에서 판매되는 유통에서부터 맨 뒤에 생산 제조업체까지 이 정보가 통합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산업의 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데이터를 모으면 하여튼 힘이 되는 거죠. 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거는 뭐 저기 우리 부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안하고도 굉장히 연계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품 위해 정보 시스템이라고 예. 도입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표나와 같이 그 식약처랑 환경부랑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 물건이 만약에 위해 상품이다 이걸 알렸을 때 디지털화가 됐으면 한 번에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그 물건을 내릴 수 있고 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수기로 다 이렇게 발라내시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물건을 사면 여기 바코드가 찍히잖아요. 네, 그것과 네. 어쨌든 연계가 돼서 뭔가 하는 거죠. 네. 근데 오프라인에는 대부분의 물건이 다 바코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그쵸. 있는데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품들은 사실 지금 바코드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럼 네, 온라인 그래서- 구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바코드를 확산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풀필먼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네, 근데 네. 이게 진짜 정말 외래어를 좀 안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유통사의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한다라고 좀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풀필먼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거래에 특화된 공급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쇼핑사 입장에서 물건이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거기서 피킹하고 패킹하고 포장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하고 마지막에는 고객까지 갖다 다시 반품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통합만 된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통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로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어떤 물건을 얼마나 원하는지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소싱해 오고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풀필먼트가 도입된 건 사실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일단 오프라인에선 점포, 대형마트 큰 점포 하나당 한 5만 개 정도 상품이 있다고 보면요. 온라인에서는 뭐 500만 개,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 400만 개로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1000만 개, 1억 개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데이터 관리가 안 돼서 실제 이게 다른 물건인지 같은 물건인지 몰라서 이렇게 추산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좀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하루에 거래되는 주문 그 거래 건수가 거의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빨리빨리 배송까지 해줘야 되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풀필먼트가 뭔가 잘 구축이 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유통 빅데이터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뭔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심심하셨죠? 재밌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네. 실증 특례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산소통에서도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규제 샌드박스가 뭐고 실증 특례가 뭐길래 이렇게 또 혜택을 받으신 건지 네네.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요. 새로운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분에서 일정 구역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규모 부분을 이제 일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해주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에 규제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그쵸. 뭔가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순히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약간 그런 부분인데 그쪽은 뭐 그냥 일례로 그냥 한 얘기가 중국은 먼저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규제는 좀 더 또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신기술에 대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인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로봇 분야에선 최초로 로봇 분야 최초. 로봇 분야에서 최초로 저희 로보티즈가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실증 테스트하는 걸 받았습니다. 저기 로보티즈 저 네. 배지도 너무 예쁘네요. 예. 저희 저기 그 로봇의 캐릭터 이름은 뭔가요? 다윈이라는 다윈. 네, 아, 다윈이라는 그렇군요. 로봇. 예. 12월 18일 날 통과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3월 1일부로 이제 실증 테스트 들어갔으면서 야 그럼 바로 이제 타면 뭐 되는 거야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실외에서 로봇이 다니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나가서 다니면 좀 몰래 나가서 해야 될 거고 나가서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경찰에 걸리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몰래 있었는데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이제 대놓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 저희가 마곡동 네. 2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네. 마곡동 1차 년도에 마곡동, 2차 년도에 강서구까지 늘려서 하는 형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실외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좀 확보해야 되고 어쨌든 저희 A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로봇을 하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활용했을 때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제 지금 기대를 하시는데 일단은 배송 로봇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배송. 그쵸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배송 로봇이란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라는 다양한 파트에서 관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배송을 먼저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해서 한 거고 하나의 그냥 그거일 뿐이군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나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랑 하나의 수단일 거고 그 외에 어떤 서비스를 얹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다니는 친구가 다윈인가요? 지금 다니는 로봇은 저희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요. 실내 붙여주세요. 이제 붙이려고 해서 좀 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붙여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히 세계 사람들이 잘 알아줄 수 있을까? 예. 지금 어쨌든 로보티즈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일단 배송부터 시작을 하셨지만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 실내 자율주행이란 부분의 안정화에 대해 관심을 되게 우선은 그거 먼저가 시작이다. 자율주행에 대한 안정화가 되고 또 이 안정화를 바탕으로 로봇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어느 곳에 그 배송을 할 때 배송을 갔다 돌아오는 데까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움직일 수 있냐가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얹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서비스를 얹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외에서 서비스를 얹히는 분 관심 되게 많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오시고 연락 오셔서 저희랑 뭐 얘기를 많이 나누시지만 어쨌든 규제라든지 다양한 파트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특히 산업부라든지 정부 기관들과 같이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게 규제 부분인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풀어가야지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일시 저희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그런 부분 간다는 거는 거기도 조만간 이제 풀릴 거고 저희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뭐 일례로 킥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맞아요.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사실 불법이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자율주행 로봇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서비스 쪽 보면 더 많은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냥 1가구에 다 1인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 그날까지 뭔가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저희는 항상 1인이 그렇죠. 투자해야 되겠네요. 투자해야 되겠네요. 모든 일가구에서 다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그 아까 전에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무 유통 변화가 많았고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보이스 커머스, VR 얘기하셨는데 또 이렇게 휘릭 지나가서 또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뭐지 저게? 라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뭘까요?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유통의 형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통의 역사를 보면은 오프라인을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갔다가 모바일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또 뭐 보이스 커머스라든지 새로운 형태 나오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유통은 계속 그 소비자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많은 그 재미를 느끼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를 더 잘할 수 원하는 있도록 쪽으로 뭔가 체험을 주고 뭔가 즐거움을 주고 편리성을 주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서포트 되면 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까지는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저희가
텍스트 위주로 이미지 위주로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5G 기술 때문에 예. 이제 동영상으로 충분히 그렇죠.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예.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그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품을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서 또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예. 채팅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걸 또 뭐 유튜브 피드백하고. 플랫폼으로 하던가 네네네. 뭐 인스타를 하던가 네. 다양하게 뭘 예, 해도 뭐 소셜 플랫폼도 되고 네. 뭐 포털 플랫폼도 되고 많은 플랫폼들이 거기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예. 장관님도 곧 네. 라이브 네. 커머스를 하십니다. 동행 아, 세일, 네. 예. 으뜸 효율 제품을 예, 예, 판매하시러 예. 나가십니다. 그렇죠, 예. 네.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